새벽에 이게 웬일입니까? U20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이지리아마저 넘고 2연속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이 패배할 줄 알았는데 이겨서 그런 건 아닙니다. 경기 중에 한국은 전략 자체가 수비적이었고 90분 동안 유효슈팅 자체가 0일 정도였습니다. 점유율도 밀렸고 나이지리아는 한국에 비하면 슈팅도 두 자릿수가 넘었고 유효슈팅도 5개였습니다. 나이지리아는 개최국 우승 후보인 아르헨티나를 2골에 무실점으로 눈치 없이 8강에 진출한 팀이고 브라질에게 패배했을 뿐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런 팀을 상대하는데 한국은 나이지리아보다 더 타이트한 경기 일정으로 체력적으로도 훨씬 힘든 경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분 동안 버텨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우선 경기력 자체는 지루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루하지 않게 된 이유가 나이지리아가 12명이 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양반이 참 편파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나이지리아의 파울엔 관대하고 한국은 파울도 아닌 상황들을 나이지리아에 공격권을 주는 황당한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참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나이지리아 선수가 팔을 쓰면서 밀어서 쓰러졌는데 페널티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억울하냐면 한국이 에콰도르에게 실점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페널티킥을 허용했던 거거든요. 그때 파울보다 나이지리아 선수의 파울이 더 심했는데 이걸 VR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들도 아쉬운 게 주심에게 강하게 VR을 보라고 어필을 했어야 했는데 아무래도 편파적인 걸 인지했거나 경고가 많아서 참았던 것 같습니다. 연장전은 더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효슈팅도 없는 상황에서 공격수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수비 선수들이 교체가 되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당시 판단은 연장전 버티는 것만이 승부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정신력이 매우 강했고 연장전 시작부터 더욱 힘을 냈습니다. 그 결과 코너킥 기회를 얻었는데 이승원의 코너킥을 최석현이 엄청난 점프력으로 볼의 각도를 틀면서 헤딩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완전 소름이었습니다. 이 골은 에콰도르전에서도 거의 흡사할 정도로 비슷한 골이었습니다. 이승원은 도움만 4개를 올리면서 제2의 이강인급이었고 최석현 이 선수는 180cm가 안 되는 센터백인데 이 경기에 무실점으로 잘 커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키에도 헤딩으로 득점에 성공하면서 대회 2호 골을 넣었습니다. 홍명보 이후에 수비수가 2골 넣은 건 처음 보는 듯합니다. 한국의 카나바로나 리산드로라고 봐야 하나요? 제2의 김민진, 김지수가 후반 중반에 교체가 되면서 더 불안했던 한국이었는데 한국은 득점 이후 20분도 잘 버텨내면서 주심의 편파 판정은 계속 일어나고 시청하는데 분노를 유발시켜주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은 동요하지 않고 이영준이 옐로우 카드를 받았었는데 이영준도 심판을 개무시하더만요. 가슴에 조마조마했던 게 뭐냐면 나이지리아의 공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박스 안에서 편파 판정으로 페널티킥이 일어나면 어쩌나 했습니다. 거기다 연장 후반 추가 시간 1분을 보여주는 순간 나이지리아 선수가 박스에서 강력한 슈팅으로 그물을 흔들었는데 다행히도 역그물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나이지리아 감독도 패배를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4강에 진출해서 이탈리아를 상대합니다. 8강전에서 콜롬비아를 3대1로 무너뜨리면서 올라온 국가 이름만 들어도 강팀이죠. 하지만 이탈리아는 나이지리아에게 0대2로 패배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프랑스를 이기기도 했죠. 체력적으로 또 불리한 입장일 수 있지만 이번 8강전을 보니까 체력? 걱정 안 해도 되겠던데요. 금방 회복될 듯 합니다. 브라질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탈리아만 넘으면 진짜 사고 칠 수 있습니다. 6월 9일 금요일 새벽 6시 경기거든요. 이 경기는 모두 기상하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